일본식 리치 마자게는 34종류, 모두 136개의 패가 있습니다. 4명은 열쇠 장식 손에 숨기고 벽에서 한 장을 뽑은 뒤 한 장을 버립니다. 문제는 단순히 먼저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승리라도 역과 점수가 다르고 한 국을 져주면서도 전체 순위는 지키는 선택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서푸스는 이 복잡한 게임을 사람의 기보, 셀프플레이 강화 학습, 그리고 숨은 정보를 다루는 3가지 장치로 풀었습니다. 오늘은 그 장치들이 왜 필요한지부터 실제 테노 성적까지 논문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서푸스, 메스터링 마종 위드 디프 리인포어스먼트 러닝입니다. 레이아웃 포어틴 번호는 2003.13590이고 영상은 2020년 4월에 갱신된 버전 2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구진은 서푸스를 슈퍼 피닉스의 줄임말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상 게임은 4명이 두는 일본식 리치 마작이며 완전 정보 보드게임이나 2명 포커보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상대가 훨씬 많습니다. 논문의 주장은 한 번의 기록 등급이 아니라 장기간 평균 성능을 나타내는 안정 단위에서 사람 상위권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온라인 평가에는 실행 시간 때문에 모든 연구 기법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첫째, 승리패는 내 묶음과 한 쌍이라는 뼈대만 같을 뿐 가능한 조합과 점수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길 확률과 이겼을 때 점수 사이의 균형을 매번 다시 잡아야 합니다. 둘째, 내 손패 말고도 다른 3사람의 손패와 앞으로 나올 벽패가 숨겨져 있습니다. 공개된 버림패만 보고 누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추론해야 합니다. 셋째, 한 게임은 보통 8국에서 12국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국의 점수, 누적 점수, 마지막 순위가 서로 다른 목표를 만들기 때문에 당장 이기는 행동이 최종적으로 나쁠 수 있습니다. 서푸스는 모든 결정을 한 출력층에 억지로 넣지 않습니다. 평상시 어떤 패를 버릴지 고르는 버림 모델, 리치를 선언할지 판단하는 모델, 치와 퐁과 깡을 각각 판단하는 모델까지 5개를 따로 학습합니다. 승리 선언은 규칙 기반 모델이 맞습니다. 마지막 국이 아니라면 완성패를 선언하지만 마지막 국에서 이겨도 누적 점수가 꼴찌라면 선언하지 않는 예외도 둡니다. 다른 사람이 패를 버렸을 때 여러 반응이 동시에 가능하면 각 모델의 신뢰도를 비교하고 게임 규칙상 우선순위가 높은 상대 행동에 막히지 않았을 때만 실행합니다. 리치 마작에는 34종류의 패가 있고 같은 종류가 4장씩 있습니다. 연구진은 손패를 4 곱하기 34 이진 채널로 바꿨습니다. 특정 열의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켜진 개수가 그 패를 몇 장 들었는지를 뜻합니다. 공개된 멜드, 도라, 버림패 순서, 4사람의 점수와 남은 벽패 수도 같은 34 칸 채널로 인코딩합니다. 버림 모델의 입력은 34 곱하기 838, 다른 반응 모델은 34 곱하기 958입니다. 여기에 특정 패를 버렸을 때 가능한 완성패와 예상 점수를 요약한 100개 이상의 루거헤드 특징을 더합니다. 각 열의 의미가 다르므로 풀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습은 3단계입니다. 먼저 테노이 상위 플레이어 기보에서 상태와 실제 행동쌍을 모아 5정책을 지도 학습합니다. 버림 모델에는 1500만 표본을 사용했고 시험 정확도는 76.7%였습니다. 리치, 치, 퐁, 깡 모델은 각각 500만에서 1000만 표본으로 학습됐고 시험 정확도는 85.7에서 95% 사이였습니다. 이 숫자는 행동 모방 정확도이지 게임 승률은 아닙니다. 그 다음 지도 학습 정책을 초기 값으로 두고 셀프 플레이 정책 경사를 수행합니다. 실험에서는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강화 학습으로 주로 버림 모델을 개선하고 나머지 4모델은 지도 학습 버전을 유지했습니다. 여러 마작 시뮬레이터가 CPU에서 게임을 만들고 GPU 추론 엔진이 각 상태의 행동을 반환합니다. 경험은 재생 버퍼로 모이고 파라미터 서버가 최신 정책을 갱신한 뒤 추론 엔진이 주기적으로 새 가중치를 가져갑니다. 비동기 시스템에서는 경험을 만든 옛 정책과 지금 학습하는 정책이 다릅니다. 서푸스는 중요도 샘플링 비율로 이 차이를 보정했습니다. 또 정책 엔트로피가 너무 낮으면 탐색이 일찍 굳고 너무 높으면 학습 분산이 커지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책 엔트로피가 목표보다 낮거나 높은지에 따라 정규화 계수를 동적으로 올리고 내렸습니다. 게임 최종 보상을 모든 국에 똑같이 붙이면 잘 둔 국과 못 둔 국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각 국의 점수만 보상으로 쓰면 전체 순위를 위한 전략을 놓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국의 큰 점수 차로 1등이라면 무리하게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3등이나 4등이 작은 점수로 국을 끝내게 두는 편이 전체 1등을 지키는데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 점수가 음수라고 해서 정책이 나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푸스의 첫 번째 핵심 장치인 전역 보상 예측은 바로 이 시간 규모의 충돌을 해결합니다. 보상 예측기는 현재까지의 각 국 정보로 최종 게임 보상을 추정합니다. 구조는 2층 GRU 뒤에 완전 연결층 2개를 붙인 순환 신경망입니다. 국 점수, 누적 점수, 친 위치, 연장 횟수와 리치 공탁금이 시간 순서로 들어갑니다. 이 예측기는 테노 상위 플레이어의 게임 로그에서 실제 최종 보상을 마치도록 지도 학습됩니다. 강화 학습에서는 K번째 국 뒤의 예측값에서 이전 국 뒤의 예측값을 뺀 차이를 그 국의 보상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최종 순위를 크게 높인 국은 양의 기여를 받고 당장 이겼어도 순위 전망을 거의 바꾸지 못한 국은 작은 보상을 받습니다.
정상 에이전트는 자기 손패와 공개된 버림패, 점수만 볼 수 있습니다. 오라클 에이전트는 여기에 다른 세 사람의 손패와 벽에 남은 패까지 모두 입력으로 봤습니다. 실제 경기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은 완전 정보입니다. 하지만 훈련용 교사로는 강력합니다. 어떤 패가 안전하고 어떤 대기가 위험한지 추측할 필요 없이 정확한 상태에서 정책 경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단순 지식 증류가 잘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보가 제한된 학생에게 모든 답을 아는 교사의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게 하면 학생이 관측할 수 없는 원인까지 복제해야 하므로 역량 차이가 너무 큽니다. 연구진은 먼저 모든 정보를 보는 오라클을 강화학습으로 충분히 훈련했습니다. 그 다음 완전 정보 특징에 베르누이 마스크를 씌우고 마스크가 정보를 남길 확률 감마를 1에서 0까지 점차 낮춥니다. 초기에는 상대 손패와 벽패가 거의 모두 보이지만 학습이 진행될수록 일부가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정상 에이전트가 볼 수 있는 특징만 남습니다. 교사를 학생에게 복사하는 대신 교사 자체를 서서히 학생으로 바꾸는 셈입니다. 감마가 0이 된 뒤에는 학습률을 10분의 1로 낮추고 중요도 가중치가 지나치게 큰 표본을 거절해 추가 학습을 안정화했습니다. 좋은 시작패라면 공격적으로 큰 점수를 노리고 나쁜 패라면 손실을 줄이는 쪽이 합리적입니다. 서프스는 이를 파라메트릭 몬테카를로 정책 적응으로 구현했습니다. 한국의 내 손패를 고정한 뒤 가능한 상대 손패와 벽패를 무작위로 채워 여러 전체 궤적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그 궤적으로 오프라인 정책을 몇 단계 미세 조정하고 새 정책으로 그 국을 둡니다. 다음 국에는 다시 원래 오프라인 정책에서 시작합니다. 논문 실험은 10만 궤적으로 적응하고 별도 10,000개 시험 세트에서 비교했습니다. 적응 정책은 비적응 정책을 상대로 66%의 승률을 보였지만 계산량이 커 수백 개 초기 패에서만 시험됐습니다. 오프라인 실험은 지도학습 정책, 기본 강화학습, 전역 보상 예측을 더한 RL1, 오라클 지도까지 더한 RL2를 순서대로 비교했습니다. 각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150만 게임으로 학습했고 44개 GPU를 이틀 사용했습니다. 평가에서는 무작위로 만든 100만 게임에서 각 후보가 약한 지도학습 상대 3명과 대전했습니다. 초기 패운의 분산을 줄이려고 그중 80만 게임을 1000번 다시 표집해 안정단위 분포를 계산했습니다. 논문의 상자 그림은 기본 강화학습이 지도학습을, 전역 보상 예측이 기본 강화학습을, 오라클 지도가 다시 그 모델을 차례로 개선했음을 보여줍니다. 논문의 사례에서 서프스는 마지막 국에 이미 큰 점수 차로 1등이었습니다. 기본 강화학습은 현재 국을 이길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패를 버렸지만 전역 보상 모델을 쓴 정책은 직전에 상대가 버린 안전패를 골랐습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마지막 국 4등에서 벗어나려면 12,000점보다 큰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정책 적응 전에는 쉽게 이기지만 점수가 작은 길을 택했고 적응 후에는 성공 확률이 낮더라도 12,000점을 넘길 수 있는 위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즉 서프스가 항상 수비적이거나 항상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순위와 필요한 점수에 따라 위험 예산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서프스는 테노 전문가 방에서 5,000판 이상을 두었고 논문표에는 5,760판의 통계가 보고됐습니다. 기록 최고 등급은 10단, 장기 평균을 뜻하는 안정 단위는 8.74였습니다. 같은 조건의 표에서 기존 마작 프로그램 바쿠우치는 6.59, 나가는 6.64, 10단을 달성한 상위 사람 집단은 7.46이었습니다. 서프스의 4등 비율은 18.7%, 방총률은 10.06%로 비교 집단 중 가장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테노 공식 랭크 사용자 중 99.99%보다 높은 기록 등급이라고 보고합니다. 다만 전문가 방과 봉황방은 점수 규칙이 달라 직접 비교 범위를 논문 조건 안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서프스의 설계는 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긴 게임의 최종 목표는 전역 보상 예측으로 중간 단계에 나누고 숨은 정보 학습은 완전 정보 오라클의 시야를 점차 줄이며 시작 상태마다 전략이 달라지면 시뮬레이션으로 정책 자체를 적응시킵니다. 하지만 온라인 테노 버전은 시간 제한 때문에 실행 중 정책 적응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논문에서 온라인 서프스는 약 250만 게임으로 학습한 RL2에 해당합니다. 또한 적응 실험은 계산 비용 때문에 제한된 초기 패에서 수행됐습니다. 그럼에도 사람 기보 모방에서 출발해 셀프 플레이로 고유한 수비 스타일을 만들고 복잡한 다인 불완전 정보 게임에서 실제 장기 성적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 논문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